KFX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FX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럼 헷갈리거든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사전 지식으로. KFX는 보람의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람의 사업. 김대중 대통령이 선언했던 건데 우리 손으로 전투기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FX는 비행기를 새 걸로 바꾸는 계획인 거고 KFX는 우리가 직접 비행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일단 기억하세요. 이제 비행기를 바꿀 때가 됐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게 FX죠. 그런데 옵션을 걸었어요. 바꿀 때 그 비행기 제조 기술도 주라. 핵심 기술도. 그래서 KFX에 도움이 되게 옵션을 걸었다고요. 회사 세 군데가 입찰에 응했죠. 응했죠. 네. 그 중에서 한국 로키드 마틴이라는 데서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 선정이 되고 났더니 자본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어떤 자본이 나왔냐면 비행기를 사오는데 타보지도 못하고 사왔어요. 시뮬레이터만.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때 없었죠. 시뮬레이터. 그러니까 시험만 하고 있는. 그렇죠.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데는 기술 이전도 해주고 뭐 우리 새로 만드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비행기 투자도 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데는 제끼고 이걸 사왔어요. 로키드 거를. 그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결정된 로키드는 핵심적인 네 가지 기술은 이전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이제 이 야당에서 공격을 한 거예요. 니네 기술 다 받아온다고 그랬는데 왜 못 받아와? 그것이 이제 논란이 막 돼서 지금 한참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해설을 잘 안 해주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 잘 이해가 안 간 채 기사가 산발적으로 뜨고 사라지고. 자, 그러면 이제 자세히 따져보기로 하는데 차기 의원님. 아니 그런데 이러면은 네. 제가 막말을 못 한다고. 단장님도 막말을 못하게 맞잖아요. 아니 우리 김종대 씨. 그 입당한 첫날 심상정 대표께서 네. 첫째 막말 조심 네. 주의사항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의 자유가 그 순간 박탈이 됐고 그래가지고 제 말빨이 정치권 들어오는 바람에 약간 거시기 한데 만약에 그냥 김종대 씨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송한다면은 우리 박근혜 정부가 해가지고 우리 공고는 완전히 엿됐습니다. 뭐 X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가야 되거든요. 정도의 그러면 적당히 표현하시면 제가 평소의 언어로 번역을 할게요. 그래서 자, 우선 질문 하나는 최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군 항공기가 이 지금 문제가 되는 로키드사가 다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날라다니는 거는 로키드가 다 먹었습니다. 날라다니는 거. 네, 날라다니는 거. 뭐 사실은 뭐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저 F-35 라이트닝 2라고. 이거 이제 미래 한국공군의 전투기인데. 주력기. 이거 로키드 거고. 네. 또 뭐 P-3C라고 해서 해상 초계기도 있고. 뭐 두루두루 해가지고. 보잉하고 로키드가 한국 시장을 완전히 양분해 버렸어요. 그래서 뭐 저기 날아다니는 건 미국의 한 기업 그러니까 락히드 마틴의 그 향배에 따라서 한국 안보 전체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어떤 독점 기업이 돼요. 공중급유기 그거 딱 하나만 빼고. 공중급유기는 유럽에서 먹었습니다. 예. 에어버스사가 먹었죠. 네. 사실은 규모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가능한 건데 사실은 뭐 한두 개 빼놓고는 거의 다 먹었다고 보면 됩니다. 한 30조 원어치. 30조 원어치. 저거 한 대가 얼마입니까? 2천억입니다. 요거 한 대가 2억 불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톤 정도 되는데 동일한 무게의 금값으로 환산한 것에 정확하게 2.5배입니다.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금덩어리의 2.5배 가격의 전투기. 이거 처음부터 로키드로 정해둔 채 나머지 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렇게 가는 게 다 레일 위로 정해진 운명으로 가는 건데 그 사이에 박근혜 정부가 한 2년을 조금 양심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 성능, 기술 이전을 제대로 평가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기가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유럽에서 만든 유로파이터 타이푼 요게 가격 조건은 제일 좋았어요. 기술 이전도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제를 산다는 건 일종의 그 간통죄 비슷한 거거든요. 간통죄? 날아다니는 걸 전투기를 이걸 한국의 약간의 그 간통죄 비슷한 거기 때문에 별 그 시시껄렁한 이유를 달아가지고 서류상의 하자를 잡아가지고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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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보잉의 F-15 사일런트 이글이라고 F-15 있는데 요걸 스텔스 기능을 살짝 가미한 거, 살짝. 요건데 이거는 저기 미국의 차기 전투기의 주력이 아니라 한물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공군이 앞으로 쓸, 미국 군이 쓸 전투기를 팔아야 단가가 떨어지니까 F-15는 미국 전투기 같은 자기네 새끼는 맞는데 근데 이건 내놓은 자식이잖아요. 근데 한국이 덜컥 이걸 선정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양심적으로 한 거예요. 보잉, 그 다음에 보잉이 선정된 거예요? 보잉이 아니라? 선정된 거예요. 그 선정되자마자 그때 이제 2013년 8월 25일입니다. 정확하게. 그 김관진 안보실장이 당시에 국방장관이었는데 브루나이 그 저 인도네시아에서 척헤이글 미국 국방장관하고 만나서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길에 그 이 전투기 사업 관련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지시를 했어요. 미국은 이거 사라는데 왜? 이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기존에 2년간에 걸쳐서 그 다 평가해온 그 결과를 다 뒤엎고 이것도 아주 초법적으로 선정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위원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방위사업청에서 평가 결과를 올렸거든요. 이걸 부결시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이래가지고 남은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남은 게 하나밖에. 그래서 경쟁 구도가 완전히 붕괴되고 수의 계약으로 단독 기종으로 선정된 F-35를. 근데 그게 제 말이 그겁니다. 어차피 이거 할 거 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왜 2년간 피곤하게 시험 평가하고. 단장님 아니 그게 막말하지 단장님 예. 저는 쇼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때 핵심적인 네 가지 기술. 이 네 가지 기술이 뭡니까? 내용이 일단. 레이더 첫째. 네, 레이더. 그 레이더 왜 옛날 보면 이래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그런 건 기계식 레이더라고 하는데 현대에는 그런 레이더 안 써요. 아, 그래요? 전자식. 동시에 보이는 거. 빙글빙글 돌아가서 보이는 거 말고. 네. 그래서 전자식 레이더 이게 최첨단인데 요거 레이더 기술 못 주겠다. 레이더를 안 주면 적기가 어디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계식 레이더 그 옛날 거? 옛날 거. 그거 써라. 기계식은 그럼 몇십 년 전 거죠. 기계식이야 뭐 2차 대전 때부터 자, 그럼 레이더 안 준다 또. 레이더 안 준다. 그다음에 저기 적외선 그 탐색 추적 장치. 요건 뭐냐면 야간에 이렇게 그 야간 전투를 하면은 표적에서 그 열 적외선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 뭐열 추적해가지고 미사일 쏘잖아요. 예. 요건 못 준다. 세 번째. 세 번째는 그 광학 영상 추적 장치. 멀리 떨어진 거 이런 거를 영상 분석을 하면 이게 표적 식별이 되거든요. 요거 못 준다.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이제 북한에 그 전파 교란 장비가 연락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방해 전파 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째밍을 건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째밍을 하는 것을 보호하면서 내가 또 전자파 추적을 할 수 있는. 이거 전자파 추적 장치. 그럼 전투기가 뭐 합니까? 이거는 사는 전투기에 못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새로 만드는 전투기에 그 기술 못 준다. KFX. KFX에.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달라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는 전투기에는 되지요. 달력 있는데 완전히 달려 보면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투기 독자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같은 그 저기 전투기 후발 국가는 해외에서 전투기를 사면서 절충교역이라고 이렇게 부수적으로 이전받는 게 있어요. 기술 이전. 이것이 이제 미래 우리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경로거든요. 근데 이게 차단된 거예요. 이거를 몰랐습니까? 정말로? 로키드를 선정할 때 이거 안 준다는 거 몰랐어요? 아니 로키드는 협상을 하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주고 싶다. 우리는 다 드리고 싶다. 다 드리고 싶은데 그 네 가지는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 사항이니까 미국 정부하고 알아보셔라. 이렇게 한 거고 미국 정부는 워낙 기술 패권주의가 강한 나라니까 이 기술 장벽이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법령은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여기 수출 금지 품목에 있다 해가지고 한국 정부하고 논의 자체를 아예 봉쇄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아니, 살 때부터 알았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죠? 그러니까 얘기도 못 꺼내본 거라니까. 알고 이렇게 한 거네요. 한 거지. 그러니까 저기 그 방위사업청 설명은 줄 걸로 믿고서 선정했다. 줄 걸로 아니 믿고.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하거든. 뭐 종교야, 줄 걸로, 종교. 믿고 했다 이거야. 믿습니다. 이렇게 네, 하고. 믿고. 아니 미국은 착한 애들이잖아. 동맹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이 왜 안 주겠습니까? 이 얘기를 지난 2년간 해왔는데 까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그건 기술 이전이고 지랄이고 간에 의제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그냥 쌩 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우리 군이 네. 미국 정부가 그 기술을 안 줄 거를 알면서도 로키드를 선정했냐 이거죠. 알고도 선정한 거 아닙니까? 알고도 선정했다는 증거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청와대에서 열린 대책회의에도 제출된 문건입니다. 아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기술 이전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알고 그랬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이거요. 주겠지 뭐 장관 얘기는 이거예요. 방사청장 얘기는. 그런데 이제 그 주겠지라는 게 그럼 어딘가에 적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문서로. 예. 뭐 계약서에 명기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 계약서보다 못한 거 있어요. 그 구매 의향서라고 LOA라고 네. 하는데 거기에라도 적혀 있어야 되는데 한 글자도 없거든요. 아예 기술 이전 자체가 이 전투기만 유독 요 전투기만 저기 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미 전 세계 수출 가능 품목으로 풀어놓은 기술들은 있어요. 그건 로키드가 아끼김없이 준대요. 지들 전투기 팔아 먹으려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미국 정부가 그 승인해줘야 되는 건 의제 대상에서 다 빠졌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네 가지. 아예 말도 못 꺼냈어요. 미국 로키드사가 우리 군을 속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이 우리 국민을 속인 겁니까? 요건 조금 애매한데 이게 속인 거냐? 근데 잘 얘기하세요. 이게 속인 거냐 하는 데는 약간 저는 조금 망설여지는 것이 이 사람들은 미국을 믿는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속였겠죠. 아니, 쉽게 여쭤보면 누가 겁니까? 이게 국방부죠. 그래도 내가 우리 같은 전문가들 저는 뭐 2년 전부터 기술 이전 문제 있을 거라고 다 지적했고 저뿐만이 아니라 조금 약간 종북 성향이 있는 전문가들은 다 지적했어요. 그 군의 관변 전문가들 빼고 네. 기술 안 온다 이거 기술 오겠냐 이거 이렇게 지적했다 오겠냐 이거죠? 이게. 네. 그래가지고 작년에 국정감사 때도 제가 쫓아갔죠. 그래 야당에 이거 따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방사청에서 준다는데.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안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글쎄 그런데 저긴 줄 것 같이 얘기하는데 이래다가 작년에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그러다 올해 터진 거야 이게. 그거는 한번 궁금해요. 저 비행기 가격에 기술 이전 비용이 포함돼 있었던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저기 아예 정부 대 정부 거래에서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저기 그 악명 높은 정부 판매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FMS라는 건데 이 기종만 그래요. 다른 거 안 그런데 일반 상용 거래하고 달리 미국 정부가 업체에서 전투기를 사서 네. 한국 정부에 파는 겁니다. 아 방식이. 그러면은 미군한테 공급한 거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주는 거예요. 아하. 미군이 산 가격, 미군이 산 그 성능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 외의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저기 책임을 안 진다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머리를 쓴 거네요. 저기 공군 입장은 그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인실짓고 했다가는 이 사업 자체, FX도 물론이지만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예산이 작년에 처음 반영될 때입니다. 이 예산을 태워야 된다는 게 지상 과제였대. 다른 방해가 되는 잡음이 끼이는 걸 싫어해서 그걸 우려했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든 전투기 개발 예산을 예산서에 태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그러니까 알고 그랬다. 아니 나는 알고 그랬다고. 알고 그랬겠지 그래. 당연히. 예.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되자 이제 공군 참모총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4개 기술 없어도 문제 없다 기술 개발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비행기 떠요. 떠요. 싸움은 못해. 이빨하고 발톱이 없어요. 뜨긴 뜹니다. 그런데 일단은 비행기를 띄워놓고 있다 보면 언젠가 기술이 안 오겠냐. 또 믿어요? 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는
저는 이게 제일 열받는 답변 같아요. 공무참 이게 문제가 막 되니까 공군참모총장 여기서 할 얘기는 미국 놈들이 나쁘다 그러거나 첫째 우리가 당했다고 두 번째는 아니면 우리가 개혁을 잘못했다고 빌거나 이래 둘 중에 하나를 태도를 취해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 그 기술 없어도 된다고. 그러면 그 애초에 왜 달라고 그랬어? 필요도 없는 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너나 없이 숟가락 하나씩 들고 다 덤비는데 미국에서 안 가져와도 우리 국산화하면 됩니다. 우리 자체 개발해도 됩니다. 이런 세력들이 막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컨대 그 전자식 레이더 같은 경우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8년 안에 개발해내겠다 이거예요. 8년 안에. 예, 그런데 미국이 전자식 레이더를 개발하는데 노스럽 그루먼이라는 방산업체가 27년간 약 한 600억 달러 가까이 들여서 개발한 거거든요. 27년간. 그런데 한국의 개발 능력이 전혀 없는 국방과학연구소가 8년 안에 해내겠대. 그것도 돈도 쥐꼬리만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숟가락을 얹으려는 한탕주의 세력들. 너나 없이 다. 그래서 예산 타먹으려고 하는. 예산 타먹으려고. 그래야 이 사업이 성사되거든요. 성사가 돼야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일단 예산을 태우니까. 그러다 문제 생기면 그건 다음 얘기고. 전 세계 11개국이 이 전투기를 사겠다고 미리 돈을 냈어요. 근데 이 전투기가 지금 개발이 6년 지연됐고 앞으로 얼마가 더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기는 가격이 얼마인지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도입 시기가 언제인지도 사실은 계약서에 없어요. 이거 샀다고 결정한 캐나다 총리가 탄핵당했어요. 물건도 없는데 뭘 돈 묻은 소리야? 그래,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캐나다 의회가 총리 좀 나오셔. 당신 전투기 이거 65대 구매 계약을 했다는데 가격 얼마야? 그러니까 모릅니다. 성능은 그러니까 모릅니다. 개발은 그러니까 모릅니다. 이러니까 언제 나와? 모릅니다.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2012년에 캐나다 총리가 탄핵을 당합니다. 요거 땜시. 그러자 나머지 11개국이 구매 계약을 이미 체결하는 나라 전원이 전부 계약 취소 내지 구매 물량 축소로 다 내빼요. 그게 2012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비상이 걸렸어요. 전 세계 팔아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한국에 압력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내뺐는데 우리만 들어가는 거야, 거꾸로. 우리가 혼자 들어간 거야, 혼자. 연어네, 연어.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혼자. 그래서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혼자 들어간 거예요. 전 세계 사우스 코리아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한 대에 2천억짜리를 40대 사겠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호구 짓을 한 건가요? 제가 이거 갖고 2년을 논쟁했어요. 아니 저기 전투기 실물 좀 보자. 그 다음에 조종사들 막 평가 가잖아요. 시험평가 이렇게 전투기 타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타봤냐? 안 타봤다. 만져는 봤냐? 안 만져봤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하도 우리가 압력을 넣어서 탄 거나 다름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F-35가 뜨긴 떴대. 근데 뒤에 F-16에 타고 쫓아가면서 봤대.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만 관철시킨 거래. 그래가지고 구경했네, 구경. 구경한 거, 구경. 그러면 저기 기술, 가격, 성능 이게 안 된 것뿐만 아니라 안 타본 비행기를 사는데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맞선 안 보고 사진만 보고 결혼 상대를 고르겠다. 요 얘기입니다, 이게. 사진만 보고. 그래가지고 너 그렇게 결혼 상대를 고르냐. 이래가지고 이 발언이 내가 유명해졌죠. 그래 온통 신문에서 이제 재편을 들은 거예요. 방송도 그렇고. 잘 나왔어요. 어째 정청래 의원 닮아가는 거. 세계 최초 아니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열받아서 이제 제가 많이 떠들었는데 그 죄로 이제 반미주의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전투기가 요즘 들어가지고 점점 개발이 좀 이상해진다고 하는 거는 최근에 느끼는 감정이지. 이 전투기가 얼마나 이상하냐면은 여기 미사일이 내부에 있거든요, 뱃속에. 그런데 이렇게 배를 열고 미사일을 발사할 때 거기서 화염이 나온다고. 그걸로 비행기에 불이 붙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사일을 쐈는데 지가 미사일에 맞은 게 되는 거야. 지금 그 문제 해결 안 되고 있고 화재에 취약하다. 그 다음에 이게 정식 명칭이 F-35 라이트닝 2입니다. 저 날개 보면 번개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저 번개, 라이트닝이란 뜻입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이 비행기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낙뢰에 취약하다. 아니 무슨 라이트닝 2가 낙뢰 그러니까 번개처럼 싸우는 줄 알았는데 번개를 맞아. 벼락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난리 났고 피레침 꽂고 이렇게 해서 총 한 700건의 결함이 발견됐어요. 지금까지. 700건에. 그럼 이게 사실은 가다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좋다는 건 레이더에 잘 안 잡힌다는 건데 예. 근데 속도 느려요. 무장 별로 없어요. 여기 복부 화재. 복보하잖아요. 뭐 이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꼬이냐 하면은 이게 미국의 저기 공군, 해병대, 해군 3개군이 공동으로 쓰는 합동 전투기, 다목적 전투기인데 예. 미국은 여태까지 함재기용, 공군용 이런 전투기를 따로 개발했거든요. 예. 그런데 돈이 많이 든다. 이번에 처음으로 통합 좀 해가지고 우리 혁신적인 거, 음. 그 스텔스기 F-22의 좋은 점만 다 따고 돈은 적게 들이는 이렇게 해서 대당 가격을 한 7천만 불짜리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자 이거였습니다. 애초에 계획은 애초에 계획은. 근데 가격은 7천만 불에서 3배 뛰어서 지금 2억 불이 넘어가고 있는데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 전투기로 이렇게 개발한 이 개념 자체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누구 얘기냐,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회계감사원 또 저기 미국의 어떤 그 미 국방부의 퀵앤 리뷰라고 조사팀 TF 보고서 이런데 다 일관되게 하는 얘기라서 맥케인 상원 의원은 이 전투기를 뭐라 그랬냐면 거대한 사기극이자 비극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종을 일본도 도입을 했어요. 일본도. 근데 제가 이제 일본 기사를 찾다 보니까 못 알아들었는데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하고 다르게 일본은 면허 생산권과 정비창 권한을 받아냈다. F-35를 사오잖아요. 그러면 전자칩이 부품마다 다 내장돼 가지고 나사못 하나만 풀어도 미국에서 압니다. 못 뜯어보게 전부 블랙박스. 아 그래요? 여기서 네. 뜯으면 알아요? 알아요. 오. 이 옛날에는 그 특수 접착제를 붙여서 뜯으면 기포가 발생해서 그걸로 알았는데 이제는 전자칩이 내장돼 가지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뜯어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없는 거네요. 그리고 고장 나면 다 미국으로 보내야 돼. 어. 네, 그런데 일본 경우에는 아예 조립 생산을 일본 국내에서 하겠다 이겁니다. 아. 그러니까 뜯는 정도가 아니라 만드는 것 자체를 일본이 하는 이제 바야흐로 일본이 전투기 생산 국가가 되는 거죠.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그 2차 대전 전범 기업이죠. 예. 여기 미쓰비시하고 동부가 이 아시아 이 F-35 저 정비 센터를 짓기로 했으니 그걸 MRO라고 하는데 정비 센터라는 걸 MRO를 일본에 짓기로 했으니 앞으로 정비할 수 있는 걸 미국이 멀다. 그래서 그 저기 일본 가서 받아라. 일본 가서 받아라. 계약 조건에. 예. 그걸 넣자는 거예요. 미국의 요구는. 미국의 요구는. 그러면은 우리 군이 예. 만약에 비행기 문제가 생겼다.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일본의 정비센터에서 좀 기다려라. 자기들 거 먼저 해야 되니까 일정이 안 된다. 그러면 못 띄우는 거네요? 그때는 이제 비행기 싸질머지고 그 미국 본토로 가든가 뭐 아니면은 저기 어디 뭐 유럽의 영국 같은 나라 가든가. 항공기에 있어서 일본에 종속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미국이 왜 이 전투기를 우리나라에 그렇게 팔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시아 정책입니다. 이게 돈도 돈이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미일이 이렇게 퓨전, 이 안보 정책이 융합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전투기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미사일 방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미국이 아시아 정책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니까. 소위 과거는 이제 소련, 네. 뭐 러시아, 네. 지금은 중국 주로 네. 요 라인을 방어하는데 일본 중심을 두고 네. 그러니까 미일 동맹 요새 강화했잖아요. 네. 거기 한국을 껴 넣는데 그 항공기를 통일하고 나서 한국이 적어도 일본의 항공기의 통제를 받도록 밑에 있도록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의 어떤
섭 구조로 들어가는 거네 우리가. 미국이 이제 하나의 글로벌 패권을 행사하고 네. 그다음에 아시아의 지도국으로서는 일본이 하나의 어떤 그 거대한 축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거대한 기지 국가로 변모하고 네. 그다음에 앞에서 싸우는 그 저 일종의 어떤 행동 대장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일본이란 허브 밑에 위치하는 국가가 한국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걸 항공기를 통해서 아예 구조화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때맞춰 이 전투기가 들어오는 그것이 이 동아시아의 어떤 지정학적인 변동 또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하고 긴밀하게 연계돼서 심각한 문제네요. 다- 생각해 보니까 네. 단순히 돈을 먹었다 또는 뭐 계약을 불리하게 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짜고 있는 이쪽에서의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군사적 균형 전략에 예속되는 거네요. 계속되는 거죠. 아니 그 우리가 이제 그 강대국 입장에서 약소국에 무기를 팔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같은 무기를 쓴다는 거. 같은 무기를 쓴다는 건 뭡니까? 이 비행기 산들 우리가 운영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게 한 대에 2천억짜리 전투기인데 운영비는 30년간 그 5배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당 1조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 2천억짜리 비행기라고 한 대당. 그런데 그 많은 그 운영 유지의 그 비용들은 끊임없는 기술 비용이라고 부품 교체하고 이제 노후된 데이터 장비 교체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주로 그 저 소프트웨어 비용이 80%예요. 우리가 그 외국에 기술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이 비행기를 쓸 능력이 안 됩니다. 돈도 돈대로 나가지만. 근데 그 돈을 또 일본에 지급하게 되겠네요 또. 아니 그쪽에 의존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죠. 군사적으로 대속되고 돈도 일본에 물론 일본은 또 라이센스비로 뭐 미국에 주긴 주겠죠. 그래서 일본이 이 전투기 사업과 더불어서 무기 수출 금지 국가에서 그 무기 수출 3원칙이라고 금지 조항을 이제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건 미국의 요구예요. 일본도 이제 무기 수출 국가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그 집단적 자위권 평화헌법을 해석 개헌하는데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일본이 앞으로 해외 원정 작전도 하겠다 하지만은 그 배후에는 일본의 방위 산업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무기 수출국으로서 가겠다. 이거는 지금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보통 국가와의 핵심입니다. 이게 모든 센터를 미국이 다 일본에 갖다 놓고 있다니까 지금 전투기, 함정. 그런 상황 인식을 가진 사람이 청와대에 없어요? 청와대에서 이걸 모른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모른다기보다는 그럼 아니 지금 이 양반들한테는 북한이 문제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북한이랑 공포가 조장되는 순간 부차적인 문제가 되겠죠. 이건 가상 상황이지만 독도 문제로 갈등이 커졌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양쪽이 뭐 전투 상황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전투기가 같이 뜨고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있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근데 우리 거 고장 났어. 어. 그러면은 우리도 아니 그런데 고장이 안 나도 문제인 것이 일본에 제공하는 F-35에는 미티어라는 공대공 중거리 미사일을 제공합니다. 한국엔 그건 못 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떠도 그럼 져요? 일본에 쟤들은 미사일이 있는데 우리는 없어. 그럼 뭐 있어요 우리는?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미국의 전략이 뭐냐면은 이 한일 관계가 역사 문제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한미일 얘기하다 요즘 미국이 한미일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최근에는 그냥 미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걸 일본의 우선권을 다 넘긴 겁니다. 하다못해 전투기를 팔아도 얘들은 미사일 있는 걸 일본에 주고 미사일 없는 걸 한국에 줬다니까요. 아 씨발. 그러면 독도에서 만났어. 똑같은 전투기예요. 그런데 뭐 상대가 되나? 이제 이해가 되네요. 왜 이런 연병질을 했을까요? 단순히 미국이 너무 좋아서? 그거는 미국이 개발하는 전투기이기 때문에 믿고 사도 된다 했어요. 이거는 국방부나 공군 어디에서 누굴 붙잡고 얘기해도 그런데 미국이 만드는 전투기 아닙니까? 언젠가 성공 안 하겠습니까? 아니 진짜 그런다니까 진짜로. 이건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돼 있다고요. 유치하다고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이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엎어야 됩니까? 아니 엎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국가가 지금 뭐 아까 저 우리 존경하는 심상정 대표께서 이제 여기 와서 노동개혁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거 합쳐봤자 몇 조 원 안 돼요. 몇 조 원 안 돼요. 지금 저기 두 사업 합쳐서 36조 원짜리 사업이에요. 거기에다가 이걸 생산한 다음에 36조 다 쏟아본 다음에 30년간 운영비가 그 곱하기 5하면 150조가 또 들어가는, 말하자면 이건 저기 국가의 국방력 중에서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고 초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이건 청년 실업하고 상대도 안 돼. 여기는 대표 노리시는 겁니까, 대표? 대표를 확 디스해버려. 차기 대표 노동이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아니 제가 저기 국방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는 조 단위로 놀지. 우리는 밥을 먹어도 조밥만 먹지. 수수밥, 옥수수밥 이런 거 안 먹어요. 우리는 조밥만 먹어. 조밥만.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걸 포기하고 엎어야 된다. 이게 공식적인. 아니 정상 국가라면 전 세계가 다 재검토하는데 기종을 바꾸고 있는데 네.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왜 못합니까? 이제 이 사업을 이해하셨죠. 뭐가 문제가 됐는지. 그리고 요걸 설명하는 데는 사실 국방 전문가 연하는 분들은 많은데 김종대 단장님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모셨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출마를 하고 정치인으로 나서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국회 입성하셔야 되겠네요. 아니 거기 가서 얘기하면 제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가셔서도 꼭 라고 해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KFX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FX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럼 헷갈리거든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사전 지식으로. KFX는 보람의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람의 사업. 김대중 대통령이 서론했던 건데 우리 손으로 전투기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FX는 비행기를 새 걸로 바꾸는 계획인 거고 KFX는 우리가 직접 비행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일단 기억하세요. 이제 비행기를 바꿀 때가 됐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게 FX죠. 그런데 옵션을 걸었어요. 바꿀 때 그 비행기 제조 기술도 주라. 핵심 기술도. 그래서 KFX에 도움이 되게 옵션을 걸었다고요. 회사 세 군데가 입찰을 응했죠. 응했죠. 네. 그 중에서 한국 로키드 마틴이라는 데서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 선정이 되고 났더니 자본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어떤 자본이 나왔냐면 비행기를 사오는데 타보지도 못하고 사왔어요. 시뮬레이터만.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때 없었죠. 시뮬레이터. 그러니까 시험만 하고 있는. 그렇죠. 안 보여줘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데는 기술 이전도 해주고 뭐 우리 새로 만드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비행기 투자도 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데는 제끼고 이걸 사왔어요. 로키드 거를. 그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결정된 로키드는 핵심적인 4가지 기술은 이전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이제 이 야당에서 공격을 한 거예요. 니네 기술 다 받아온다고 그랬는데 왜 못 받아와? 그것이 이제 논란이 막 돼서 지금 한참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해설을 잘 안 해주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 잘 이해가 안 간 채 기사가 산발적으로 뜨고 사라지고. 자, 그러면 이제 자세히 따져보기로 하는데 차기 의원님. 아니 그런데 이러면은 네. 제가 막말을 못 한다고. 단장님도 막말을 못하게 맞잖아요. 아니 우리 김종대 씨. 그 입당한 첫날 심상정 대표께서 네. 첫째 막말 조심 네. 주의사항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의 자유가 그 순간 박탈이 됐고 그래가지고 제 말빨이 정치권 들어오는 바람에 약간 거시기 한데 만약에 그냥 김종대 씨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송한다면은 우리 박근혜 정부가 해가지고 우리 공고는 완전히 엿됐습니다. 뭐 X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가야 되거든요. 정도의 일인데 그러면 적당히 표현하시면 제가 평소의 언어로 번역을 할게요. 그래서 자, 우선 질문 하나는 최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군 항공기가 이 지금 문제가 되는 로키드사가 다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날라다니는 거는 로키드가 다 먹었습니다. 날라다니는 거. 네, 날라다니는 거. 뭐 사실은 뭐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저 F-35 라이트닝 2라고 이거 이제 미래 한국공군의 전투기인데 주력기. 이거 로키드 거고 네. 또 뭐 P3C라고 해서 해상 초계기도 있고 네. 뭐 두루두루 해가지고 보잉하고 로키드가 한국 시장을 완전히 양분해 버렸어요. 그래서 뭐 저기 날아다니는 건 미국의 한 기업, 그러니까 락히드 마틴의 그 향배에 따라서 한국 안보 전체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어떤 독점 기업이 돼요. 공중급유기 그거 딱 하나만 빼고 공중급유기는 유럽에서 먹었습니다. 예. 에어버스사가 먹었죠. 네. 사실은 규모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가능한 건데 사실은 뭐 한두 개 빼놓고는 거의 다 먹었다고 보면 됩니다. 한 30조 원어치. 30조 원어치. 저거 한 대가 얼마입니까? 2천억입니다. 요거 한 대가 2억 불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톤 정도 되는데 동일한 무게의 금값으로 환산한 것에 정확하게 2.5배입니다.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금덩어리의 2.5배 가격의 전투기. 이거 처음부터 로키드로 정해둔 채 나머지 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렇게 가는 게 다 레일 위로 정해진 운명으로 가는 건데 그 사이에 박근혜 정부가 한 2년을 조금 양심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 성능, 기술 이전을 제대로 평가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기가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아하. 유럽에서 만든 유로파이터 타이푼, 요게 가격 조건은 제일 좋았어요. 기술 이전도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제를 산다는 건 일종의 그 간통죄 비슷한 거거든요. 날아다니는 걸 전투기를 이걸 한국의 약간의 그 간통죄 비슷한 거기 때문에 별 그 시시껄렁한 이유를 달아가지고 서류상의 하자를 잡아가지고 탈락. 탈락. 그 다음에 보잉의 F-15 사일런트 이글이라고 F-15 있는데 요걸 스텔스 기능을 살짝 가미한 거, 살짝. 요건데 이거는 저기 미국의 차기 전투기의 주력이 아니라 한물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미국 공군이 앞으로 쓸, 미국 군이 쓸 전투기를 팔아야 단가가 당신 전투기 이거 65대 구매 계약을 했다는데 가격 얼마야? 그러니까 모릅니다. 성능은 그러니까 모릅니다. 개발은 그러니까 모릅니다. 이러니까 언제 나와? 모릅니다.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2012년에 캐나다 총리가 탄핵을 당합니다. 요거 땜시. 그러자 나머지 11개국이 구매 계약을 이미 체결하는 나라 전원이 전부 계약 취소 내지 구매 물량 축소로 다 내빼요. 그게 2012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비상이 걸렸어요. 전 세계 팔아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한국에 압력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내뺐는데 우리만 들어가는 거야, 거꾸로. 우리가 혼자 들어간 거야, 혼자. 연어네, 연어.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혼자. 그래서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혼자 들어간 거야. 전 세계 사우스 코리아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한 대에 2천억짜리를 40대 사겠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호구 짓을 한 건가요? 제가 이거 갖고 2년을 논쟁했어요. 아니 저기 전투기 실물 좀 보자. 그 다음에 조종사들 막 평가 가잖아요. 시험평가 이렇게 전투기 타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타봤냐? 안 타봤다. 만져는 봤냐? 안 만져봤다. 그거 어떻게 한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하도 우리가 압력을 넣어서 탄 거나 다름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F-35가 뜨긴 떴대. 근데 뒤에 F-16에 타고 쫓아가면서 봤대.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만 관철시킨 거래. 그래가지고 구경했네, 구경. 구경한 거, 구경. 그러면 저기 기술, 가격, 성능 이게 안 된 것뿐만 아니라 안 타본 비행기를 사는데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맞선 안 보고 사진만 보고 결혼 상대를 고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사진만 보고. 그래가지고 너 그렇게 결혼 상대를 고르냐 이래가지고 이 발언이 내가 유명해졌죠. 그래 온통 신문에서 이제 재편을 들은 거예요. 방송도 그렇고 잘 나왔어요. 어째 정청래 의원 닮아가는 거. 세계 최초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열받아서 이제 제가 많이 떠들었는데 그 죄로 이제 반미주의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전투기가 요즘 들어가지고 점점 개발이 좀 이상해진다고 하는 거는 최근에 느끼는 감정이지. 이 전투기가 얼마나 이상하냐면은 여기 미사일이 내부에 있거든요. 뱃속에. 그런데 이렇게 배를 열고 미사일을 발사할 때 거기서 화염이 나온다고 네. 그걸로 비행기에 불이 붙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사일을 쐈는데 지가 미사일에 맞게 되는 거야. 지금 그 문제 해결 안 되고 있고 화재에 취약하다. 그다음에 이게 정식 명칭이 F-35 라이트닝 2입니다. 네. 저 날개 보면 번개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저 번개 라이트닝이란 뜻입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이 비행기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낙뢰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라이트닝 2가 낙뢰 그러니까 번개처럼 싸우는 줄 알았는데 번개를 맞아. 벼락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난리 났고 피레침 꽂고 이렇게 해서 총 한 700건의 결함이 발견됐어요. 지금까지. 700건에. 그럼 이게 사실은 가다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좋다는 건 레이더에 잘 안 잡힌다는 건데 예. 근데 속도 느려요. 무장 별로 없어요. 여기 복부 화재. 복복하잖아요. 뭐 이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꼬이냐 하면은 이게 미국의 저기 공군, 해병대, 해군 3개군이 공동으로 쓰는 합동 전투기, 다목적 전투기인데 예. 미국은 여태까지 함재기용, 공군용 이런 전투기를 따로 개발했거든요. 예. 그런데 돈이 많이 든다. 이번에 처음으로 통합 좀 해가지고 우리 혁신적인 거, 음. 그 스텔스기 F-22의 좋은 점만 다 따고 돈은 적게 들이는 이렇게 해서 대당 가격을 한 7천만 불짜리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자 이거였습니다. 애초에 계획은. 애초에 계획은. 근데 가격은 7천만 불에서 3배 뛰어서 지금 2억 불이 넘어가고 있는데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 전투기로 이렇게 개발한 이 개념 자체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누구 얘기냐,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회계감사원 또 저기 미국의 어떤 미 국방부의 퀵 앤 리뷰라고 조사팀 TF 보고서 이런데 다 일관되게 하는 얘기라서 맥케인 상원 의원은 이 전투기를 뭐라 그랬냐면 거대한 사기극이자 비극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종을 일본도 도입을 했어요. 일본도. 근데 제가 이제 일본 기사를 찾다 보니까 이게 못 알아들었는데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하고 다르게 일본은 면허 생산권과 정비창 권한을 받아냈다. F-35를 사오잖아요. 그러면 전자칩이 부품마다 다 내장돼 가지고 나사못 하나만 풀어도 미국에서 압니다. 못 뜯어보게 전부 블랙박스. 아 그래요? 여기서 네. 뜯으면 알아요? 알아요. 오. 옛날에는 그 특수 접착제를 붙여서 뜯으면 기포가 발생해서 그걸로 알았는데 이제는 전자칩이 내장돼가지고. 그러니까 지시합니다. 비행기를 뜯어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없는 거네요. 그리고 고장 나면 다 미국으로 보내야 돼. 어. 그런데 떨어지니까 F-15는 미국 전투기 같은 자기네 새끼는 맞는데, 근데 이건 내놓은 자식이잖아요. 근데 한국이 덜컥 이걸 선정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양심적으로 한 거예요. 보잉 그다음에 보잉이 선정된 거예요. 보잉이 아니라? 선정된 거예요. 네. 그 선정되자마자 그때 이제 2013년 8월 25일입니다. 정확하게. 그 김관진 안보실장이 당시에 국방장관이었는데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에서 첫 회익을 미국 국방장관하고 만나서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귀국길에 이 전투기 사업 관련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지시를 했어요. 미국은 이거 사라는데 왜? 이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기존에 2년간에 걸쳐서 다 평가해온 그 결과를 다 비웠고 이것도 아주 초법적으로 선정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위원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라는 네. 게 있는데 거기서 방위사업청에서 평가 결과를 올렸거든요. 네. 이걸 부결시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이래가지고 그 남은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남은 게 하나밖에. 그래서 경쟁 구도가 완전히 붕괴되고 수의 계약으로 단독 기종으로 선정된 F-35를. 근데 그게 제 말이 그겁니다. 어차피 이거 할 거 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왜 2년간 피곤하게 시험 평가하고. 단장님 아니 그게 막말하지 단장님 예. 저는 쇼라고 했잖아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때 핵심적인 4가지 기술. 이 4가지 기술이 뭡니까? 내용이 일단 레이더 첫째. 네.
레이더. 그 레이더 왜 옛날 보면 이래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그런 건 기계식 레이더라고 하는데 현대에는 그런 레이더 안 써요. 아 그래요? 전자식. 동시에 보이는 거. 어. 빙글빙글 돌아가서 보이는 거 말고. 네. 그래서 전자식 레이더 이게 최첨단인데 요거 레이더 기술 못 주겠다. 레이더를 안 주면 적기가 어디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계식 레이더 그 옛날 거? 옛날 거. 그거 써라. 기계식은 그럼 몇십 년 전 거죠. 기계식이야 뭐 2차 대전 때부터 자 그럼 레이더 안 준다 또. 레이더 안 준다. 그다음에 적외선 그 탐색 추적 장치. 요건 뭐냐면 야간에 네. 이렇게 그 야간 전투를 하면은 표적에서 그 열 적외선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 뭐열 추적해가지고 미사일 거. 쏘잖아요. 네. 예. 요건 못 준다. 세 번째. 세 번째는 그 광학 영상 추적 장치. 멀리 떨어진 거 이런 거를 영상 분석을 하면 이게 표적 식별이 되거든요. 요거 못 준다.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이제 북한에 그 전파 교란 장비가 연락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방해 전파 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째밍을 건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째밍을 하는 것을 보호하면서 내가 또 전자파 추적을 할 수 있는. 이거 전자파 추적 장치. 그럼 전투기가 뭐 합니까? 이거는 사는 전투기에 못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새로 만드는 전투기에 그 기술 못 준다. KFX. KFX에. 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달라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는 전투기에는 되지요. 달력 있는데 완전히 달려 보면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투기 독자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같은 전투기 후발 국가는 해외에서 전투기를 사면서 절충 교역이라고 이렇게 부수적으로 이전받는 게 있어요. 기술 이전. 이것이 이제 미래 우리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경로거든요. 근데 이게 차단된 거예요. 이거를 몰랐습니까? 정말로? 로키드를 선정할 때 이거 안 준다는 거 몰랐어요? 아니 로키드는 협상을 하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주고 싶다. 우리는 다 드리고 싶다. 다 드리고 싶은데 그 네 가지는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 사항이니까 미국 정부하고 알아보셔라. 이렇게 한 거고 미국 정부는 워낙 기술 패권주의가 강한 나라니까 이 기술 장벽이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법령은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여기 수출 금지 품목에 있다 해가지고 한국 정부하고 논의 자체를 아예 봉쇄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아니, 살 때부터 알았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도 못 꺼내본 거라니까. 알고 이렇게 한 거네요? 한 거지. 그러니까 그 방위사업청 설명은 줄 걸로 믿고서 선정했다. 줄 걸로 아니, 믿고.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하거든. 종교야, 줄 걸로, 종교. 믿고 했다 이거야. 믿습니다. 믿고. 아니 미국은 착한 애들이잖아. 동맹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이 왜 안 주겠습니까? 이 얘기를 지난 2년간 해왔는데 까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그건 기술 이전이고 지랄이고 간에 의제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그냥 쌩 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우리 군이 네. 미국 정부가 그 기술을 안 줄 거를 알면서도 로키드를 선정했냐 이거죠. 알고도 선정한 거 아닙니까? 알고도 선정했다는 증거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청와대에서 열린 대책회의에도 제출된 문건입니다. 아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기술 이전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알고 그랬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요. 주겠지 뭐 장관 얘기는 이거예요. 방사청장 얘기는. 그런데 이제 그 주겠지라는 게 그럼 어딘가에 적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문서로. 네. 뭐 계약서에 명기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 계약서보다 못한 거 있어요. 그 구매 의향서라고 LOA가. 네. 근데 일본 경우에는 아예 조립 생산을 일본 국내에서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뜯는 정도가 아니라 만드는 것 자체를 일본이 하는 이제 바야흐로 일본이 전투기 생산 국가가 되는 거죠.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그 2차 대전 전범 기업이죠. 네. 여기 미쓰비시하고 동부가 이 아시아 이 F-35 정비 센터를 짓기로 했으니 그걸 MRO라고 하는데 정비 센터라는 걸 MRO를 일본에 짓기로 했으니 앞으로 정비할 수 있는 걸 미국이 멀다. 그래서 일본 가서 받아라. 일본 가서 받아라. 계약 조건에. 예. 그걸 넣자는 거예요. 미국의 요구는. 미국의 요구는. 그러면은 우리 군이 예. 만약에 비행기 문제가 생겼다.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일본의 정비센터에서 좀 기다려라. 자기들 거 먼저 해야 되니까 일정이 안 된다. 그러면 못 띄우는 거네요?
그때는 이제 비행기 싸질머지고 그 미국 본토로 가든가 뭐 아니면은 저기 어디 뭐 유럽의 영국 같은 나라를 가든가. 항공기에 있어서 일본에 종속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미국이 왜 이 전투기를 우리나라에 그렇게 팔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시아 정책입니다. 이게 돈도 돈이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미일이 이렇게 퓨전, 이 안보 정책이 융합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전투기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미사일 방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미국이 아시아 정책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니까. 소위 과거는 이제 소련, 네. 뭐 러시아, 네. 지금은 중국 주로 네. 요 라인을 방어하는데 일본을 중심에 두고 네. 그러니까 미일 동맹 요새 강화했잖아요. 네. 거기 한국을 껴넣는데 그 항공기를 통일하고 나서 한국이 적어도 일본의 항공기의 통제를 받도록 밑에 있도록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의 어떤 섭 구조로 들어가는 거네 우리가. 미국이 이제 하나의 글로벌 패권을 행사하고 네. 그다음에 아시아의 지도국으로서는 일본이 하나의 어떤 그 거대한 축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거대한 기지 국가로 변모하고 네. 그다음에 앞에서 싸우는 그 저 일종의 어떤 행동 대장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일본이란 허브 밑에 위치하는 국가가 한국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걸 항공기를 통해서 아예 구조화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때맞춰 이 전투기가 들어오는 그것이 이 동아시아의 어떤 지정학적인 변동 또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하고 긴밀하게 연계돼서 심각한 문제네요. 다 생각해 보니까 네. 단순히 돈을 먹었다 또는 뭐 계약을 불리하게 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짜고 있는 이쪽에서의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군사적 균형 전략에 예속되는 거네요. 계속되는 거죠. 아니 그 우리가 이제 그 강대국 입장에서 약소국에 무기를 팔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같은 무기를 쓴다는 거. 같은 무기를 쓴다는 건 뭡니까? 이 비행기 산들 우리가 운영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게 한 대에 2천억짜리 전투기인데 운영비는 30년간 그 5배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당 1조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 2천억짜리 비행기라고 한 대당. 그런데 그 많은 그 운영 유지의 그 비용들은 끊임없는 기술 비용이라고 부품 교체하고 이제 노후된 데이터 장비 교체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주로 그 저 소프트웨어 비용이 80%예요. 우리가 그 외국에 기술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이 비행기를 쓸 능력이 안 됩니다. 돈도 돈대로 나가지만. 근데 그 돈은 또 일본에 지급하게 되겠네요 또. 아니 그쪽에 의존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죠. 군사적으로 대속되고 돈도 일본에 물론 일본은 또 라이센스비로 뭐 미국에 주겠죠. 그래서 일본이 이 전투기 사업과 더불어서 무기 수출 금지 국가에서 그 무기 수출 3원칙이라고 금지 조항을 이제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건 미국의 요구예요. 일본도 이제 무기 수출 국가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그 집단적 자위권 저기 평화헌법을 해석 개헌하는데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일본이 앞으로 해외 원정 작전도 하겠다 하지만은 그 배후에는 일본의 방위 산업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무기 수출국으로서 가겠다. 이거는 지금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보통 국가와의 핵심입니다. 이게 모든 센터를 미국이 다 일본에 갖다 놓고 있다니까 지금 전투기, 함정. 그런 상황 인식을 가진 사람이 청와대에 없어요? 청와대에서 이걸 모른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모른다기보다는 그럼 아니 지금 이 양반들한테는 북한이 문제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북한이랑 공포가 조장되는 순간 부차적인 문제가 되겠죠. 이건 가상 상황이지만 독도 문제로 갈등이 커졌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양쪽이 뭐 전투 상황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전투기가 같이 뜨고 하는데 거기에라도 적혀 있어야 되는데 한 글자도 없거든요. 아예 기술 이전 자체가 이 전투기만 유독 요 전투기만 저기 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미 전 세계 수출 가능 품목으로 풀어놓은 기술들은 있어요. 그건 로키드가 아끼김없이 준대요. 지들 전투기 팔아먹으려니까.
그런데 문제는 미국 정부가 그 승인해줘야 되는 건 의제 대상에서 다 빠졌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네 가지. 아예 말도 못 꺼냈어요. 미국 로키드사가 우리 군을 속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이 우리 국민을 속인 겁니까? 요건 조금 애매한데 이게 속인 거냐? 근데 잘 얘기하세요. 이게 속인 거냐 하는 데는 약간 저는 조금 망설여지는 것이 이 사람들은 미국을 믿는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속였겠죠. 쉽게 여쭤보면 누가 겁니까? 우리 국방부죠. 이번에도 내가 우리 같은 전문가들 저는 뭐 2년 전부터 기술 이전 문제 있을 거라고 다 지적했고 저뿐만이 아니라 조금 약간 종북 성향이 있는 전문가들은 다 지적했어요. 그 군의 관변 전문가들 빼고 네. 기술 안 온다 이거 기술 오겠냐 이거 이렇게 지적했다 오겠냐 이거죠. 이게. 네. 그래가지고 작년에 국정감사 때도 제가 쫓아갔죠. 그래 야당에 이거 따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방사청에서 준다는데.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안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글쎄 그런데 저긴 줄 것 같이 얘기하는데 이래다가 작년에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그러다 올해 터진 거야 이게. 그거는 한번 궁금해요. 저 비행기 가격에 기술 이전 비용이 포함돼 있었던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저기 아예 정부 대 정부 거래에서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저기 그 악명 높은 정보 판매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FMS라는 건데 이 기종만 그래요. 다른 거 안 그런데 일반 상용 거래하고 달리 미국 정부가 업체에서 전투기를 사서 네. 한국 정부에 파는 겁니다. 아 방식이. 그러면은 미군한테 공급한 거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주는 거예요. 아하. 미군이 산 가격, 미군이 산 그 성능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 외의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저기 책임을 안 진다는 제도예요. 이게. 미국이 머리를 쓴 거네요. 저기 공군 입장은 그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인실짓고 했다가는 이 사업 자체, FX도 물론이지만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예산이 작년에 처음 반영될 때입니다. 이 예산을 태워야 된다는 게 지상 과제였대. 다른 방해가 되는 잡음이 끼이는 걸 싫어해서 그걸 우려했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든 전투기 개발 예산을 예산서에 태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그러니까 알고 그랬다. 아니 나는 알고 그랬다고. 알고 그랬겠지 그래. 당연히. 예.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되자 이제 공군 참모총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4개 기술 없어도 문제 없다 기술 개발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비행기 떠요. 떠요. 싸움은 못해. 이빨하고 발톱이 없어요. 뜨긴 뜹니다. 그런데 일단은 비행기를 띄워놓고 있다 보면 언젠가 기술이 안 오겠냐. 또 믿어요? 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열받는 답변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가 막 되니까 공군 참모총장 여기서 할 얘기는 미국 놈들이 나쁘다 그러거나 첫째 우리가 당했다고 두 번째는 아니면 우리가 개혁을 잘못했다고 빌거나 이래 둘 중에 하나를 태도를 취해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기술 없어도 된다고. 그러면 그 애초에 왜 달라고 그랬어? 필요도 없는 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너나 없이 숟가락 하나씩 들고 다 덤비는데 미국에서 안 가져와도 우리 국산화하면 됩니다. 우리 자체 개발해도 됩니다. 이런 세력들이 막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컨대 그 전자식 레이더 같은 경우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8년 안에 개발해내겠다 이거예요. 8년 안에. 그런데 미국이 전자식 레이더를 개발하는데 노스럭 그루먼이라는 방산업체가 27년간 약 한 600억 달러 가까이 들여서 개발한 거거든요. 27년간. 그런데 한국의 개발 능력이 전혀 없는 국방과학연구소가 8년 안에 해내겠대. 그것도 돈도 쥐꼬리만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숟가락을 얹으려는 한탕주의 세력들. 너나 없이 다. 그래서 예산 타먹으려고 하는. 예산 타먹으려고. 그래야 이 사업이 성사되거든요. 성사가 돼야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일단 예산을 태우니까. 그러다 문제 생기면 그건 다음 얘기고. 전 세계 11개국이 이 전투기를 사겠다고 미리 돈을 냈어요. 근데 이 전투기가 지금 개발이 6년 지연됐고 앞으로 얼마가 더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기는 가격이 얼마인지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도입 시기가 언제인지도 사실은 계약서에 없어요. 예. 이거 샀다고 결정한 캐나다 총리가 탄핵당했어요. 물건도 없는데 뭘 돈부터 소리야?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캐나다 의회가 총리 좀 나오셔.